자, 우리 꽈추의 이제 길이가 궁금하신 펌핑 전, 펌핑 후. 안녕하세요, 천명입니다. 야, Q&A가 5959로 하자. 1000번째 구독자입니다.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세요. 아이디 기억해 놓겠습니다. 9월 16일님, 다이어트 잘 된 흑자 폼 미쳤다. 그래도 그렇지.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다. 어쨌든 댓글 달아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에. 안녕하세요, 1년차 힐리니입니다. 올려주신 영상 모두 도움받은 구독자입니다. 벤치프레스 할 때 어깨를 안 쓰고 싶은데 계속 개입이 됩니다.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야 할까요? 우선 벤치프레스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준비돼야 되는 게 이제 흉추 신전, 팔의 회전과 상관이 있어요. 이렇게 여기가 돌아가는 회전과. 이게 뭔 소리냐면은 흉추 신전이 많이 나올수록 외회전이 강해지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도 팔을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외회전을 많이 주면은 날개뼈가 뒤로 들어가, 몸 뒤로 조금 덜 나왔을 수 있어. 흉추 신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립 넓이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. 근데 어깨 개입을 줄이고 싶다? 근데 어깨 개입이 안 되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어깨가 받는 데미지를 좀 줄이고 싶다 하시면은 그립을 조금 좁혀보시는 것이랑, 그리고 흉추 신전 확인하시는 거, 그리고 이제 팔 돌아가는 거. 내가 팔을 동작을 하면서도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는 어깨가 부담이 많이 될 거야. 이제 내려가실 때는 원래 완곡하게 살짝 외회전이 들어가면서 하시는 게 어깨 개입은 확실하게 좀 줄어들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, 이제 어깨가 너무 과부하가 많이 오신다면은 이제 놓는 위치나 그립 설정을 잘 하셔야 되고. 운동 3년차 힐링입니다. 요즘 운동할 때 의욕도 안 나고 주 3회 가는 것도 힘든데 억지로 하고 있어요. 그렇다고 몸이 좋아지거나 무게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, 혹시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? 저도 겪는 문제인데 이게 옛날 때는 재밌어서 했지만 사실 지금은 하기가 싫은데 직업이니까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정도인데, 집착을 하셔서 그런 것 같거든. 내가 그래도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졌을 거란 말이야, 분명히. 한 1, 2년 차까지. 네, 3년 차가 되시면서 이제 헬스에 대한 집착이 점점 늘어나는데 내 지금 상황과 조금 안 맞는 거지. 사회생활도 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는데 굳이 짬을 내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좀 힘든 것 같거든. 근데 몸이 좋아지거나 무게가 느는 것도 아니야. 사실 재미도 없어. 두 가지 방법 정도인데, 과감하게 쉬어보시거나 쉬어 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뭐 주 5일까지 운동을 하시거나. 근데 운동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슬럼프가 극복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하거든. 본인이 하던 훈련 방법이 아니라 좀 여러 가지를 배워서 좀 하시면은 운동 정체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, 그냥 아예 쉬어버리는 것도 답이야. 그냥 한 2주 정도 안 나가보자?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을걸? 몸이 근질근질 해가지고. 이게 운동을 너무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뭐 식습관이나 생활환경 따라 다르겠지만 몸이 좀 피곤하신 상태일 수도 있어. 신경계 피로라든지, 개중에 또 이러신 분도 있을 거야. 뭐 주 3회 하는데 뭐 신경계 피로냐? 아니, 생각보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일하시면서도 좀 피곤하시고, 아니면 뭐 학업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도 좀 피곤하실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 2주 정도 쉬어보시는 것도 괜찮고, 그렇지 않으면은 운동을 좀 디테일하게 더 배우셔가지고 슬럼프를 극복하시면 좋지 않을까. 3년차 되면은 좀 현타 올만하지. 자, 이제 유동근님 질문. 운동 분할법과 내추럴 혹은 비내추럴 운동법, 식단 등등 논란의 요소도 다루어 주세요. 우선 운동 분할법은, 저는 운동 짬밥이 좀 안 됐을 때는 한 2분할, 3분할로 많이 했고, 지금은 한 4분할 해요. 거의 한 7, 8년 차 넘어갔을 때는 4분할로 했어요.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늘다 보니까 근육마다 데미지가 먹는 게 거의 근육통이 한 4일? 3일까지도 가니까, 거기다 나이도 드니까 이제 확실히 좀 회복이 느리다는 게 느껴져서 4분할로 가지. 대신 좀 집중을 많이 할 수 있는 부위마다. 그래서 젊었을 때나 이제 기량이 좋거나 신경계가 많이 늙지 않았을 때는 좀 분할을 낮춰서 하시는 것도 좋고, 운동 초보자일 때는 운동 종류도 좀 더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고, 운동 경력이 좀 되시거나 이러시면은 3분할에서 4분할, 뭐 길게는 5분할도 괜찮은 것 같아. 다 장단점이 있죠. 볼륨 중요하다, 뭐 세트 중요하다,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, 같은 세트, 같은 무게를 같이 해도 사람마다 근육에 데미지를 받는 액션이 다를 거란 말이야, 분명하게. 벤치프레스로 20세트 하는 거랑 다른 사람이 100kg로 20세트 하는 거랑 분명하게 데미지가 받는 게 다를 거란 말이야.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데미지를 많이 받겠지, 보디빌딩은. 그런 차이가 있으시니까 뭐 남들이 뭐가 좋다 하면은 한번 자기가 해보시고 안 맞으면은 과감히 버리거나 방법을 바꾸거나, 이런 선택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추럴 혹은 비내추럴 운동법. 야, 이거 말 한번 잘못 꺼냈다가 그냥 이거 두들겨 맞기 좋겠구만, 이거 딱.
자, 이제 내추럴, 비내추럴 운동법. 되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긴 하거든요. 회복력 차이, 주당 얼마 정도의 볼륨을 넣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걸 무시할 수 있는 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. 한 100kg로 20세트를 했다고 치면은 한 20번씩. 그게 이제 충분히 원래 내추럴들은 회복이 안 될 텐데, 이제 로이더들은 그걸 무시하지. 회복력이 엄청나게 빠르고 적혈구나 이런 게 증가하다 보니까 근력도 많이 상승할 거거든. 그러니까 차이가 좀 날 거야. 운동법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. 사람마다 너무 개별 편차가 심해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, 저 같은 경우는 옛날 때 30살에 비뇨기과 가서 나도 이제 남성 호르몬이 궁금하니까 재봤을 때 거의 맥시멈 수치 나왔어. 나는 그냥 31살 때. 근데 이제 나이가 40이 되니까 이제 15세트의 가슴 운동만 해도 일주일이 거의 회복이 안 되는 느낌도 있으니까 내추럴들은 회복하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는 식단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. 스테로이드를 쓰시는 분들은 음식을 깨끗하게 안 먹으면은 몸에 혈관이 끈적끈적해지니까 피부 트러블, 문페이스, 얼굴 땡땡 붓는 거 이런 게 좀 나타날 수 있고, 또 어떤 약물을 쓰냐에 따라서도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. 그리고 신장이나 심장도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. 왜냐면 혈액 자체가 끈적끈적해지니까 그걸 정화하는 애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할 거란 말이지. 다른 거보다 부종이 차고 몸에 좀 수분감이 있으니까 관절이 안 아팠는데 휴직이라던가 대회가 끝났을 때 관절들이 아픈 현상이 이제 좀 올 수 있으니까, 저는 스테로이드 사용자들은 개인의 그냥 생각인 것 같아. 불법이긴 하지만 이걸 딱히 막을 수 있는 법안도 존재하지 않는 데다가 거짓말을 해서 내추럴로 믿게끔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. 사실은 나는 스테로이드 사용하면 저 근데 이게 아니야. 나도 현실적하고 좀 뭐 거리가 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, 공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이거 해라 마라 하는 사적 제재 영역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제 거짓말을 안 하는 게, 약을 써서 단백 동화 목적으로 했으면은. 그래서 나는 생각해 놓는 게 있는데, 차라리 스테로이드 쓰는 선수를 신고를 자기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. 그러니까 나 내추럴이어라고 하는 거보다 그냥 본인이 신고한 사람만 거의 대회를 참가를 하고, 내추럴들은 거의 참가를 못 하는 거지. 대신 이제 만약에 내가 스테로이드 한 사람인데 내추럴 대회를 나왔거나 이러면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 박탈하고 의료보험 박탈하고 그러면은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?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내추럴입니다를 증명하는 것보다 나 스테로이드 사용자니까 라고 밝혀놓고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? 오히려 그게 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. 현혹될 일도 없고. 근데 이제 내추럴인 척 하다가 스테로이드가 걸리면은 이제 체육 관련 업종에서는 이제 일을 못 한다거나, 이제 대회는 어떤 대회도 이제 한국에서는 참전을 못 한다거나 이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강한 제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내추럴인이 어떻게 잡아? 그걸 어떻게 잡아? 잡을 방법이 없어. 인력도 없고 말도 안 되고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요것도 조금 난감한 질문이긴 하네. 15cm 자, 글자가 뭐가 하나 빠지신 분 같은데 이름이 닉네임이. 형님, 요즘 사람들 보면 아무리 착하고 선해 보여도 과거에 잘못이 있거나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. 영상을 몇 개 본 것이 전부입니다만 형님도 당점이나 과거에 큰 잘못이 한 적이 있나요? 나라까지 않는 선에서 알려주세요. 아니요, 뭐 대중매체는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잖아요. 그럼 이미지가 이제 컨셉이지. 컨셉. 어떻게 보면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미지도 맞는데 컨셉을 잡아서 이미지를 만든다고 생각해. 저 같은 경우도 딱 봐도 이제 선해 보이진 않죠, 그렇게. 이분은 약간 요즘에 이제 지기TV님 이제 사건이나 기자님 여러 가지 논란이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것 때문에 질문 좀 하신 것 같은데, 뭐라고 사고를 안 쳤을까요?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40살이면은 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무법천지란 말이야. 저희 와이프한테도 막 이제 학교 다닐 때 얘기를 해주면은 복도에서 지나가다가 다른 반 애랑 눈 마주쳤다고 바로 복도에서 주먹질을 하는 야만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안 때리고 누군가한테 피해를 안 줬다? 라고 보기에는 너무 쉽지 않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또 학교폭력을 2년 동안 당했잖아요. 근데 또 이제 와서 그거 뭐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당한 피해자 입장으로서 진짜 지옥 같긴 했거든. 그걸 또 얘기하자면은 뭐 또 나도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싸움도 하고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 했지,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이런 건 없었으니까. 우리 때는 90년도에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주먹질하고 발기질하는 게 그런 거지만, 요즘 세상에 거의 20-30년이 지난 툭툭 치고 발로 차기만 해도 끝나는 거지. 고등학교 다닐 때가 벌써 한
23, 4년 전이지. 나는 유튜브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느껴지겠지만 20대 초반 친구들이 보면은 40살 아저씨랑 마인드가 똑같겠냐고, 수준이. 요즘 친구들이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이랬지만 40살이 살던 고등학교의 개념과 지금 친구들이 살고 있던 고등학교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고. 40살 먹은 아저씨가 야 옛날 때는 안 그랬어라고 하는 순간 바보가 되는 거야. 사실 옛날 얘기를 해서 요즘 얘기에다 맞다 붙이면은 바보가 되고,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때 크게 실수 한 번 한 적 있어요. 졸업식을 해야 되니까 전날에 술을 왕창 먹었어. 같은 학교 학생이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한 대를 때렸거든. 그 친구는 쓰러진 걸 보고 왔지.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으니까. 그 친구한테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남겼지. 뭐 거의 응급실에 가서 50바늘 가까이 꿰맸다고 하니까 피해자분들이 저랑 잘 합의를 해주셔가지고 처벌은 받진 않고, 지금 거의 그게 15년, 17년이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그분한테 미안해요. 사실 그쪽 부모님하고 그 피해자분이 합의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그게 이제 치기든 실수였든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인간 대 인간으로 미안한 건 미안한 거잖아. 그런 거는 그렇지. 나도 그때 좀만 더 참았으면 됐고 어쨌든 내가 그 친구한테 피해를 입힌 거잖아, 물리적으로. 그거를 이제 난 처벌 다 받았으니까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단 말이야. 사회를 살아가는 문제의식이 좀 잘못된 거지.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미안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다. 그분들도 솔직히 이걸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. 한 번이라도 미안한 내색을 내비쳐 주시면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? 돈을 바라겠어? 뭘 바라겠어? 이거 제 Q&A인데 시골 청년의 은밀한 취미신데 이름이 시골 청년은 은밀한 취미가 뭘까? 궁금하게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은밀한 취미를 저한테 좀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분 질문해 주신 건데 터질라 내추럴 우알 로이더 꼭 해주세요. 터질라님이 누군지는 알거든? 동양 괴수야. 3대 725? 친다고. 나이는 00년생이라고 했나? 좀 찾아봤어. 근데 이걸 제가 추럴이다 로이더라고 이제 결정 지을 수는 없죠, 제가.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 건가 봐요. 어릴 때 운동도 많이 했고 다 이랬다라고 얘기하는데 몇 가지 조금 의심되는 사항은 있긴 해. 대회 때 사진을 봤는데 남자들 한 자릿수가 되면 이 볼따구가 데드페이스가 나와. 이제 해골 모양처럼 이제 바뀐단 말이야, 벌써. 근데 전날에 좀 라면을 많이 드셨나? 체지방이 한 3%대 4%대로 보이시는데 좀 이렇게 얼굴이 좀 빵빵하시더라고요. 드리고 싶은 말은 요거는 요즘 대중분들이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. 그렇게 잘 속지 않아. 내 속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잖아. 이게 그게 좀 그래. 이거 말하기가 좀 그런데 본인만 알지 어떻게 알아. 데드페이스가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나거든. 내추럴들은 안 나타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그분만 왜 하필 나만 안 나온다. 그럴 수 있다고 봐. 그건데 그것도 젖살의 힘이 그렇게 세다고? 젊으니까 이제 볼따구가 빵빵할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해봤을 때 좀 티나는 게 나는 얼굴을 엄청 신경 쓰면서 나왔거든, 다이어트 할 때도. 근데 데드페이스가 계속 나오니까 내추럴로 보이시는 분하고 나 빼고는 다 얼굴이 빵빵해. 도대체 체지방을 저렇게 깎았는데 왜 도대체 얼굴이 빵빵할까? 필러 맞았나?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. 나는 필러이실 수도 있어요. 잘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는 사실 그렇잖아. 제가 내추럴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안 믿으면 땡이잖아. 그죠? 알았죠? 자, 킹 개구리님, 이미지에 죽창을 들고 계신데 이렇게 찌르려고. 대회 경력은 저는 옛날 라바를 첫 대회로 나가봤어요. 무대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 집으로 가버려. 좌절감이 너무 느껴요. 제가 키가 크니까 피지컬로 나갔는데 저는 몸무게가 그때 한 83 정도로 나갔는데 옆에 선수한테 물어보니까 110kg 나간다는 거야. 내가 운동 경력이 헬스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꽤 많이 했잖아. 그리고 30살 전까지는 열심히 했단 말이야. 80kg랑 110kg랑은 너무 차이 나서. 키는 나보다 조금 작으셨는데 한 107kg? 옆에 또 있는 사람도 110kg? 이렇게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. 그러고서 대회를 안 나갔어, 한 번도.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이거야. 처음에는 첫 번째 든 생각이 대회를 끝나고 약쟁이 다 죽었으면 좋겠다. 첫날에 든 생각. 진짜 알려주더라고, 주변에서. 거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. 둘째 날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자기 성찰이 좀 되더라고요. 내가 생각보다 운동을 잘 못할지도. 내가 어릴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보디빌딩에 재능이 좀 없을지도. 없는 거지. 근데 내가 나름대로 운동도 잘하고 잘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이지 않았을까? 자아 성찰을 하게 되잖아. 꾸준히 뭔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성격은 아니란 걸 내가 잘 알아, 스스로가. 약간 편법을 좀 부리고 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이지, 보디빌딩 선수로서는 안 맞는 성향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자아 성찰을 좀 많이 했지. 나는 이제 보디빌더나 선수들보다는 남들을 가르치는 게 더 재밌거든.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나의 이 현란한 손으로 이제
그래가지고 이제 근육이 좀 풀어지면 이제 너무 이게 스쿼트가 잘 된다 딱 이런 거 보면 이제 그거의 기쁨을 느끼는 거니까. 그래서 그 생각도 해봤어. 내가 대회에 입상을 하면은 과연 나는 기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난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. 오히려 내 회원님들이 뭐 체지방을 뭐 한 20%를 빼서 복근이 나왔다, 그게 더 나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회를 이제 아예 안 나가죠. 저는 아예 대회 출전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는데 글쎄요, 나가보고 싶기도 하지만 솔직히 이벤트성으로는 한번 나중에라도 언제 한번 나가지 않을까. 43살? 그리고 제가 운동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반 됐거든요. 새로 시작한 지 좀 오래 쉬었어요. 한 4년을 넘게 쉬었으니까 제주도에도 가 있고 아예 때려치고 운동 아예 안 하고 맨날 상담만 하고 있었으니까 요즘 최근에 하고 있으니까 몸이 좋아지는 거 보면은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. 자, 54님 주 2회 어깨 운동으로 덤벨 셔프 17.5kg 8 12회 5세트 하고 있습니다. 헬스장 건 이제 5개월이 넘어갔는데 아직 20kg를 본셋으로 못하고 있습니다. 또 오버헤드 프레스는 40kg 본셋으로 못하고 있고요. 제가 수행력이 떨어지고 운동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모르겠네요. 짧은 조언 해주시면. 제가 글로만 보니까 잘 모르는데 우선 54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중량에 대한 얘기만 하셨잖아요. 보디빌딩 훈련을 하시고 싶은 거는 중량을 신경 쓰면 안 돼요. 중량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돼요. 근육이 좋아지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 건데 목적으로 삼아버리면 이제 파워리프팅이나 이제 역도가 돼버리는 거지. 몸이 좋아지고 싶은 거랑은 중량이랑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기준에서는 본인이 에너지에 대한 컨트롤, 수단이나 이런 거를 좀 케어를 더 해보셔야 되고 운동을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제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혼자서 6, 7년을 하시다가 배우러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분들이 자기 벤치 100으로 5번씩 친다 하시는데 운동 배우시고 나면은 60kg로 8개도 못, 이런 경우가 더 많아. 아프면서까지 100kg로 막 5개씩 하고 이 정도는 친다 하셨었는데 와서 자세 교정 좀 받으시고 벤치프레스 할 때 회외랑 이제 외회전 돌리는 거, 그리고 내외전 기준 잡는 거, 그리고 승모근 쓰는 것들, 이런 것들 다 헤어 한번 받으시면은 60으로 8개도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. 거의 그래. 거의 일반 분들은 배우러 오시면 운동 기술이나 중량을 올리는데 좀 집착하지 마시고 허분근들을 잘 보면서 운동에 잘 잡아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기초를 잘 하시면 잘합니다. 힌지, 그립, 이제 호흡, 이 3가지 컨택을 하시고서 하면 중량이 확 떨어질 거예요. 오히려 안 크는 건 아니거든. 뼈다구로 들던 게 이제 근육으로 들 수 있게 만드는 거니까.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어깨는 회전근개가 기본이잖아요. 어깨 운동을 할 때는 회전이 기본으로 나와야 돼요. 특히 바 운동할 때는. 덤벨 운동할 때는 그게 좀 필요 없는데 어깨 운동을 바로 하시면은 회전이 꼭 상완이 회전이 되면서 어깨에 부하를 주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. 이완할 때는 외회전, 이제 수축할 때는 내회전. 주변 근육에 따라서 이 외회전과 내회전을 하다 보면은 좀 어깨가 잘못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충분히 회전근개 스트레칭을 하시고 어깨를 회전하면서 운동하시는 것들을 조금 익숙해지면 중량은 떨어지는데 어깨 볼륨감이나 자극은 더 좋아질 겁니다. 되게 빨리 1000명이 된 것 같아요. 생각보다. 여러분들의 이제 뜨거운 관심?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너무 기쁘고요. 뭔가를 또 하나 달성한 것 같아서 별거 아니지만, 그쵸? 어떤 분이 볼 때는 진짜 별거 아니잖아. 구독자 1000명 늘은 게. 네, 나한테는 되게 엄청 소중하단 말이야. 댓글 하나하나 다 댓글 달아주잖아요. 못 달 수도 있고 제가 현업이 있다 보니까 잘 안 될 수도 있겠죠.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게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새벽에라도 꼭 댓글 웬만하면 남겨주거든요. 제가 웬만하면은 아직은 남겨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댓글 남겨주면은 저도 정성스럽게 댓글 한번 남겨보겠습니다. 구독자 1000명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꽈추 몇 센치인가요? 펌핑 전, 펌핑 후. 내가 또 크게 말하면은 저 새끼 또 속인다 라고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손으로 표시해드리면 펌핑 전, 펌핑 후. 끝.